안녕하세요, 너구리입니다. 오늘 리뷰할 자전거는 바로 오베아의 자전거인데요. 이름이 어렵습니다. 이름이 오베아 오르카 에어로 M21E 팀 D입니다. 이름이 정말 길죠? 네. 이 다운 튜브가 너무 두꺼워서 제가 이걸 타고 나갔더니 제 지인 중에서는 몇 분은 뭐요? 이거 전기 자전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정도로 다운 튜브가 굉장히 큰 에어로 자전거입니다. 덕분에 이 멀리서 봤을 때 이런 그 뭐야 특징적인 이런 그 시그니처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좀 디자인적인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큼직큼직하게 두껍게 돼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묵직한 느낌을 주는 그런 에어로바이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자전거가 특가 제품으로 4가지 종류가 나왔는데요. 에어로 모델과 올라운드 모델이 2개가 나왔고 각각 그 모델들이 구동계가 DI2하고 스램포스 이 전동 구동계를 쓴 모델들이 2가지씩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걸 시승을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이 에어로 모델을 시승을 하고 지금 이렇게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오베아의 오르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르카가 있고요. 그게 올라운드 모델이고요. 이 에어로는 그러니까 오르카 에어로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르카가 있고 오르카 에어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디자인을 보시면은 오르카랑 오르카 에어로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타막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스페셜라이즈드의 타막과 벤지 같은 경우에 얼핏 보면은 물론 티가 나기는 하지만 둘이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올라운드와 에어로가 크게 디자인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에어로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에어로 이제 공적 성능에 좀 신경을 쓴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 자전거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저는 2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가성비예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가성비입니다. 왜 가성비냐면은 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시마노 DI2 모델을 단 자전거가 완차가 420만 원이라는 가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전동 구동계를 가지고 풀 카본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 모델은 휠은 카본은 아니에요. 알루예요. 근데 420만 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성비가 그래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 그래도 스페인의 유럽산 브랜드고 이런 프리미엄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브랜딩에 대한 감성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있다고 이제 좀 쳐준다면 가성비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때문에 이 자전거를 제가 세팅을 해서 시승차를 받기 위해서 세팅을 해 놓으셨는데 어떤 구매자분께서 이 그 하이텐 바이크에 오셔가지고 이 자전거를 보시고 나 이거 사고 싶다, 나를 달라. 근데 이제 그 담당자분이 이거 시승 나가야 되는 건데요 했는데 그분께서 사정을 해가지고 그분이 그걸 사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승차를 봤는데 또 며칠을 더 기다려야만 했을 정도로 꽤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모델을 구하고 싶어도 사고 싶으셔도 아마도 매물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이 시승차를 가져온 지 거의 한 달이 지났거든요, 벌써. 자, 어쨌든 이 오베아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오베아를 처음 리뷰를 하고 처음 타보다 보니까 제가 원래 오베아에서 알고 있던 거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냥 유럽 브랜드라는 거를 떠나서 풀 커스텀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트랙의 프로젝트 원이라는 이제 커스텀 그 빌더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오베아도 마이오라는 게 있습니다. 마이오. 그러니까 마이 오베아라는 거의 뭐 줄임말이겠죠. 그래서 이 오베아도 마이오라는 거를 통해서 커스텀이 되는데 보통 다른 커스텀 자전거를 만드는 업체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돈을 더 받죠. 비싼 돈을 받죠. 하지만 이 오베아 같은 경우에는 돈을 추가로 내지 않고도 커스텀 자전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컬러나 스템 길이나 뭐 핸들바 폭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서 주문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오베아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물론 이 지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한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가성비가 괜찮게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이 모델을 뭐 이렇게 색깔을 바꾸고 이런 거는 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마이오 때문에라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이 오르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컬러들이 있습니다. 뭐 노란색, 파란색, 뭐 주황색, 뭐 빨간색, 뭐 검은색, 흰색 해서 굉장히 많은 컬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알았던 게 비앙키 색깔도 있더라고요. 그 체레스트 그린. 그래서 저거는 비앙키 색깔인데? 라고 해서 봤더니 오르카더라고요. 그래서 오베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있구나.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것도 마이오를 통해서 만든 컬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오베아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자전거에 삽니다. 스페인.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죠. 근데 스페인에 실제로 제가 이제 아는 지인분이 스페인에 이제 여행을 잠깐 한 2주 정도 갔다 오셨는데 하시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야, 스페인 가니까 다 오베아 타던데? 라는, 뭐 물론 다 타시는 건 아니겠지만 스페인 분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오베아를 탈 정도로 스페인에서는 나름 많은 분들이 국민적으로 좀 이용을 하는 자전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1군이나 한 2군 정도 브랜드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 그래도 한 2.5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군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랙이나 습샬이나 이런 좀 이렇게 메인 진짜 막 진짜 완전 잘 팔리고 좀 비싼 브랜드고 뭐 2군 브랜드들이 또 있다면은 얘 같은 경우는 한 2.5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오베아를 타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왜 오베아도 잘 나가는데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죄송하긴 하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예. 네, 그리고 또 잡설 중에 하나는 이 오르카라는 뜻이 범고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이 오베아가 이렇게 발음상으로는 오르베아 이렇게 부르는 게 맞다고 하네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그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르카라는 뜻은 범고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범고래라서 이렇게 은색, 검은색 이렇게 해놨나?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끼워 맞추기로 생각해 보면 좀 맞지 않나요? 예, 범고래가 또 흰색, 검은색이잖아요. 네, 그리고 오베아는 생각보다 정말 오래된 회사입니다. 지금 2020년이니까 아마 거의 한 180년 정도 된 회사일 거예요. 예. 보통 사람들이 가장 오래된 회사를 얘기를 할 때 뭐 그 비앙키라든지 아니면 꼴라고 이런 회사를 얘기하는데 얘도 엄청나게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처음부터 자전거를 만들던 회사는 아니고요. 처음에는 권총을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상대로 권총을 납품을 하던 회사였어요. 그래서 최초로 그렇게 회사가 만들어서 권총을 열심히 만들다가 자전거로 전향을 한 거죠. 생각 외로 유럽에는 이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푸조 같은 회사도 원래 공방,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말 그대로 이렇게 공산품을 만드는 공방이었다가 자동차 회사로 이렇게 전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오베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권총을 만들다가 자전거를 만들었다고요. 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웃기죠. 예, 권총 만들다가 자전거를 왜 만드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창립을 하고 계속 권총을 만들다가 1930년이 됐을 때 처음에 자전거 사업으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총을 계속 만들면서 자전거를 만든 게 아니라 권총 사업을 아예 접고 자전거로 아예 넘어갔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발음하기도 힘들긴 한데 마리아노 카라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1930년대에 굉장히 잘 나갔던 선수인데 그 선수하고 그 선수 덕분에 이 오베아가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브랜드 인지도도 이제 착착 쌓이고 그리고 그 1930년대 초반에 이 오베아가 처음으로 프로팀도 만들게 됐다고 하네요. 굉장히 오래된 거죠. 1930년이면은 진짜 까마득한 옛날이죠. 저희 어머니가 58년생이신데 그러다가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직원들이, 그러니까 회사가 이렇게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조합으로서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겨우겨우 유지가 되면서 오베아가 살아남았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1980년대가 오베아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아쉽게도 오베아 같은 경우에는 그 뚜르 드 프랑스 같은 월드 투어에는 스폰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많은 대회들, 뭐 지로 디탈리아에 우승한 선수와 이렇게 또 계약을 맺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월드 투어에 많이 나가면서 애들이 열심히 놀고 있네요. 네, 그래서 월드 투어에 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대회들에서 이렇게 많은 인지도를 쌓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월드 투어나 이런 데서는 오베아의 자전거를 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베아를 얘기를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이렇게 수식어가 붙는 게 한때 잘 나가던 자전거, 네, 한때 이렇게 진짜 대단했던 자전거 이런 얘기가 많이 붙습니다. 물론 뭐 지금도 뭐 이렇게 뭐 엄청 낫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때는 참 잘 나가던 자전거 회사였구나라는 거를 저도 이렇게 정보를 찾아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990년도에 들어서 산악 자전거에 발을 들이면서 오히려 이 로드 바이크보다 산악 자전거에서 더 유명한 게 이 오베아입니다. 실제로 제가 자료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오베아라는 거를 이제 검색을 하고 자료를 찾아보면 로드 바이크보다 MTB에 대한 내용이나 정보나 자료나 우승 자료나 선수나 이런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MTB가 훨씬 더 잘 나가는, 더 인정을 받는 이게 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커스 같은 경우에도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MTB로 더 인정을 받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런 것들에 보면은 또 이제 브랜드가 또 지향하는 또 이게 지향점이 또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네, 그렇게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현생에 와서 2003년에 처음으로 이 오르카가 처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게 아마 4세대인가 5세대 정도 된 오르카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자전거를 한 달 정도 시승을 했고요. 사이즈는 51 사이즈로 S 사이즈입니다. 전체적인 가장 큰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느낌이 에어로다운 느낌이 납니다. 에어로다운 느낌이 뭐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신다면, 에어로다운 느낌은 평지를 갈 때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가면 뭔가 그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좀 묵직해진다라는 느낌. 한 시속 한 40 정도에 이제 근접을 하면 물론 그렇게 내려면은 좀 어느 정도 바람의 도움도 좀 있기는 해야 되고 이렇게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확실히 그런 묵직함이 느껴진다라는 게 에어로의 특징입니다. 제가 예전에 탔던 프로펠도 그랬고 BMC의 타임머신도 그랬고 그리고 프로펠 또 디스크 신형도 그렇고 그리고 이 오르카 에어로 같은 경우에도 그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 저는 처음에 솔직히 이 휠이 뎁스가 에어로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 40mm 휠로 알고 있는데 40mm 휠이면 좀 약한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 프레임과 이 전체적인 묵직함에서 확실히 그게 좀 장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또 단점으로 또 얘기를 하자면 역시나 아쉬운 거는 무게입니다. 이게 완차 무게로 지금 페달하고 다 달고 아마 한 8.5나 한 8.6 정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벼운 무게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필을 올라갔을 때 꽤나 무게에 대한 압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또 이 테스트를 위해서 그 호명산하고 이제 동부 5고개를 섞어서 한번 갔다 왔는데, 그래서 제가 호명산 어필 때 은비가, 제 친구 은비가 나랑 바꿔서 한번 타보자. 다행히 은비랑 저랑 키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똑같고 인심은 은비가 여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긴데 자전거를 섞어 탈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호명산 올라가는 길에 은비를 태워봤는데 은비가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이거를 타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뭐에 놀랐냐면 너무 부드럽고 잘 올라가서. 저는 꽤 힘들었거든요. 저는 그 가벼운 자전거를 타고도 힘들었는데 은비가 이 자전거를 타고 느낀 게 자기는 너무 만족스러웠다, 어필해서 아주 좋더라. 그 말을 듣고 역시 사람의 성향이라는 건 참 다르구나, 즉 에어로가 어필해서 더 좋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충분히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또 느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이 어필에서 이 에어로 때문에 이렇게 부담이나 이런 거를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은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체중이 저보다 훨씬 가벼운 건 있어요. 은비가 저보다 거의 한 10kg 가까이 가볍기 때문에 또 그런 느낌을 받은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디자인이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 오베아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꽤 예쁩니다. 이 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도장은 마치 그 자동차 보통 이제 도장할 때 은색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짝 펄이 있어서 굉장히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또 예쁘고요. 전체적인 데칼 디자인, 이 검정색을 요소에 써서 이 검정색 부분은 카본이 이 카본 결이 그대로 이게 나타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제 도장을 안 해서. 그래서 이렇게 두께의 단차가 살짝 느껴져요. 그래서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이 이렇게 빨간색하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외관 디자인은 확실히 예쁩니다. 확실히 제가 이제 타고 나가면 제 지인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전부 다 디자인은 예쁘네, 디자인은 예쁘네 하다가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 무겁다, 이런 게 이제 보통의 이제 다들 리액션이었어요. 이 자전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유럽의 스페인에서 온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가성비도 훌륭하면서 사람마다 어필에서도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평지에서는 확실히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라는 것을 확신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나 은비가 타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필이 너무 잘 올라가서요. 은비가 물론 잘 타는 건 맞는데 여자치고 굉장히 잘 타요. 은비도 여자치고 굉장히 잘 타는 수준인 거는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케이던스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오베아 오르카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임을 보면 이렇게 또렷하게 오베아라는 글자가 아주 큼지막하게 이 대빵만한 다운 튜브에 아주 잘 박혀 있어서 이렇게 딱 보면은 디자인이 아주 깔끔하고 예쁘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은 아주 잘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카본 결이, 이게 UD 카본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카본 결이 노출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처리가 역시 이 뭐랄까요, 이 감성을 아는 이 유럽 이 DNA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게 되는 또 자전거예요. 역시나 이 유럽 친구들이 디자인은 참 잘한다, 뭘 안다, 감성을 쑤시는, 인간의 감성을 간질간질해서 이 구매욕을 자극시키는 그런 능력 하나만큼은 역시 이 유럽 친구들이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 우리 유럽 친구들이 이 바이러스에 대응을 하는 거에서는 상당히 삽질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역시 감성은 감성이다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약간의 가성비를 맞추다 보니까 이 핸들바와 스템이 카본이 아니라 알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살짝 아쉽고, 그리고 이제 이 케이블이 나와 있다라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케이블이 나와 있다라는 거는 크게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되는 공력 손실은 사실 그렇게 크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포크 같은 경우에도 이 에어로에 맞게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널대대한 포크를 가지고 있고요. 정면에서 보면 이게 얇은, 굉장히 정면에서 보면 굉장히 얇고,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두껍고, 정말 에어로의 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체인 스테이가 정말 엄청나게 굵습니다. 이게 그 보통 에어로 모델들이 다 이런 것 같아요. 보면은 체인 스테이가 정말 실제로 보면 더, 이게 지금 영상으로 보셔도 와 굵다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정말 실제로 보면 정말 더 굵습니다. 그리고 이 다운 튜브와 이 얘네들이 다 만나는 이 비비 쪽은 정말 이 지금 영상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정말 이 형태가 마치 정말 장난 아닙니다. 진짜 강성이 진짜 엄청날 것 같다. 비틀어질 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굵직굵직하고 그냥 아주 그냥 정말 묵직한, 전체적인 모든 것들이 이제 묵직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좀 이렇게 덩치가 있으신 분들이 타면 더 잘 어울리는 자전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안장 같은 경우에는 프롤로그 안장이 달려 있습니다. 프롤로그에 디멘션 안장이 달려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포커스에도 이 안장이 달려 있어서 써봤는데, 장거리를 타보면은 이게 포지션이 살짝 저와는 조금 안 맞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엉덩이 좌골을 앉는 부분이 얘 같은 경우는 요쯤에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살짝 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살짝 이렇게 좀 뭔가 이게 타면서도 내가 제대로 앉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살짝 조금, 그러니까 저한테는 좀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을 좀 주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 브레이크, 제가 이게 그 호명산 갈 때도 이 브레이크를 한번 시험을 해봤는데, 진짜 마치 이 브레이크 시스템은, 에어로 바이크의 이 브레이크 시스템은 다운이 돼서 마치 그런 거예요. 더 밟아라. 날 믿고 더 밟아라. 날 믿고 더 째라. 그래. 아직 브레이크 잡지 않아도 괜찮다. 좀 더 있다 밟아라. 라는 식으로 저를 부추기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고 안정적인 브레이크 성능을 선사해 줍니다. 네, 그리고 구동계는 슬램포스 이탭 12단 구동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거의 가장 큰 또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최신식 무선 구동계를 가지고 있고 12단 구동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촘촘한 기어비로 인해서 뭐 평지나 어필이나 이런 거에서 부족한 기어비를 또 보완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닐까. 제가 볼 때 은비가 어필에서 이 자전거가 좀 좋다고 느낀 것도, 호명산이 경사가 그렇게 엄청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약간은 그래도 좀 속도를 낼 수 있는 어필이었기 때문에 이 12단 구동계로 인해서 좀 더 좋은 것 같던데 라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또 장점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베아 오르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진짜 가성비를 느끼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 420만 원짜리 저렴한 DI2에 알루미늄 휠 있는 모델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도 나는 돈을 그래도 조금은 더 쓸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역시 포스 이탭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12단 사용해 보시면 진짜 확실히 좋기는 좋아요. 12단이. 네, 이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자전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자전거가 여기서 조금만 더 비쌌다면 만족감이 조금 떨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구성에서 가성비를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좋지 않나. 특히나 저는 이 디자인은 참 진짜 제 취향인 것 같아요. 진짜 이런 또렷한 디자인, 진짜 또렷한, 그리고 뭔가 확실히 이 오베아를 조사하면서 느낀 거지만 이 스페인 브랜드고 오래되고 유럽 브랜드라서 그런지 옛날부터 이런 디자인과 감성적인 부분에서는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특히나 옛날에 진짜 초창기 때는 이 오베아 배지를 이게 금속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크로몰리 같은 데 이렇게 더 붙여놨는데, 그런 것들도 좀 약간 이렇게 좀 클래식한 그런 모델 좀 있었으면 참 예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렇게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특히나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니까 그냥 뭐 제가 예쁘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난 별론데 라고 하셔도 전혀 잘못된 건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전 빨리 도망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베아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한번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혹시 뭐 놓친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오베아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끝내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볼만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 항상 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계시다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